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수의관 플러스 한의원 박동수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하는 큰 테마 중에 하나가 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뇌 클리닉을 하는데 여러 뇌와 관련된 질환들을 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또는 젊은 아이를 가지거나 어린애들 가진 부모님들께서 혹시 영재로 만들 방법이 없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IQ가 높거나 머리가 좋아지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생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뇌 신경막이 아주 잘 발달되어야 됩니다. 뇌 신경세포가 성장한다는 거죠. 이 신경세포들이 성장을 많이 해서 그것이 신경망을 잘 만들고 그 신경망이 어느 한 부분에 집중되게 선택과 집중을 거쳐서 정리됨으로 인해서 뇌신경이 잘 발달했을 때 영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산모의 태아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산모의 영양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영재 육아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태교 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태아에서부터 신경세포들이 발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기에 가서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2세까지 그러니까 배 속에서부터 2세까지 신경세포들이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태아일 때 이런 신경세포들이 막 자랍니다. 신경세포들이 자라는데 이 신경세포에서 가지돌기라고 여기 이 실처럼 보이는 게 있죠. 이런 게 가지돌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라고 거기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만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거를 시냅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경세포들이 잘 자라고 많이 자라고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시냅스를 이룰 때 좋은 뇌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생아 때 이렇게 태어나서 3개월이 되었을 때 보십시오. 굉장히 밀림숲으로 가깝게 변해가죠. 엄청난 가지돌기들이 생기고 엄청나게 많은 시냅스가 형성됩니다. 시냅스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만나는 걸 말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뇌에 실제로 태어났을 때보다 3개월 뒤에 우리가 뇌에 고등 사고를 하는 심피질들이 크게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세가 되었을 때는 거의 어른 수준의 신경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아 때부터 2세까지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잘 신경세포들이 신경막을 잘 이루도록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뛰어난 영재의 머리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세쯤 됐을 때는 뇌 신경막이 거의 형성이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모든 곳에 호기심을 갖는 아이가 되는 거죠. 이거는 진화론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 이후에는 이제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는 거의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좋은 신경망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 다음부터는 영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제 지금까지는 생물학적 영재를 만드는 것이라면 2세 이후에는 환경적 영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적 영재라는 것은 아이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말하고 느끼고 하면서 접촉하면서 생기는 많은 경험들이 신경망을 선택과 집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불필요한 신경망들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특정 부위나 어떤 특정 경험에 의해서 정리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특정 영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아이가 음악을 잘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다면은 이때부터 좋은 음악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음악과 관련된 시냅스, 즉 신경망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 외의 것들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음악 영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이 아이를 나는 수학자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너무 조기 교육이죠. 그러나 이때부터 그런 데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신경망들을 강화시키고 나머지를 정리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보통 사춘기 전까지 전개됩니다. 물론 7, 8세가 되면 대부분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사춘기까지 길게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재가 되는 방법은 첫 번째 좋은 신경망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영재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태아 때는 산모에게 좋은 영양소, 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들, 그리고 태어나서는 신생아 때부터 2세까지 좋은 영양소와 뇌에 필요한 좋은 영양물질들을 잘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생물학적 영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적 영재를 위해서 좋은 영양소와 좋은 물질들을 보충시켜 줬듯이 이제는 환경적 영재, 경험에 의한 영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집중적인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재라는 것은 결국은 생물학적 영재와 환경적 영재가 잘 조화를 이뤘을 때 진정한 영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이 100% 영재를 만들 수 없고요. 환경이 100% 영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도움과 부모님의 관심이 영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정글북이라는 소설 아시죠? 정글북에 보면은 주인공이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정글에 버려져서 정글에서 늑대와 생활하다가 우연히 인간에게 발견돼서 다시 문명사회로 돌아와서 적응하는 과정을 그린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화에서는 결국 저 주인공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인공은 이런 신생아 때부터 2세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관련된 인간의 문명에 적응할 수 있는 생물학적 신경막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은 어느나 인간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신경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적응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일찍 죽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AI 시대에 이제 재밌는 공상과학처럼 보이는 유전적 천재를 만드는 부모님의 공통적인 관심이죠. 좋은 유전자를 뽑아서 머리가 좋은 아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영재라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영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적 영재. 어른에 대해서는 경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환경적 경험들이 영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는 영재라는 것이 단순히 유전자가 우수하고 이런 것들을 영재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제가 두 가지 문제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신경망을 잘 형성하고 선택하고 집중하고 이런 관심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초화라는 건데요. 자, 이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휴대폰에 1기가에서 요즘 5기가로 나오죠, 그죠? 여러분 어떤 정보든 1기가에서 나오는 정보가 빠를까요? 안 그러면 5기가의 휴대폰에서 나오는 정보가 빠를까요? 5기가가 빠르죠. 수초화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